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추석 연휴에도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장장 콤비 장성철 소장, 장윤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연휴에도 두 분은 곳곳에서 방송에 아니요, 저는 연휴 내내 방송이 없었어요. 원래 하던 그래요? 거 했는데. 원래 하던 거. 장 소장님 계속 바쁘시고, 예. 네, 저는 저 편의점을 하나 개설하느라고. 네네네. 편의점? 어떤 편의점이요? 취재 편의점을 하나. 아, 유튜브 채널? 예, 유튜브 따로 채널을 파십니까? 하나 따로 팠습니다. 아, 야무지게 홍보를 하시네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실 줄은. 예, 훅 들어가야 홍보가 된다고. 예, 누군가가 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장 개업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신장 개업은 10월 16일인데요. 그 전에 현장 중계도 좀 하고 이러면서 예. 바로 50만 가겠는데요. 예? 바로 50만 장 소장님이 가겠어요, 좀 50만. 도와주셔야지 바로. 50만 가겠어요, 바로. 50만 기원해 네. 주시는. 장 소장님 출연하셔서 저랑 또 한번 틱탁을 해주셔야 또 이제 올라가죠. 불러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추석 때는 안 싸우려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요즘 젊은이들은 젠더 얘기도 안 합니다. 남녀간에 만나면 같은 과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이제 딸내미 통해서 물어보니까 네. 자칫하면 이게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치 얘기는 좀 피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는 정치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고 하던데 어떠셨어요 이번 추석 때? 저희 집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아니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설거지나 이런 거 하지 마. 너 일단 앉아봐. 그래가지고 넌 일단 빼주는 거야? 네, 너 앉아봐. 그래놓고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여쭤보시고 뭐 물어보고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좀 깎아주셔가지고 네네. 92이신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대통령이 너무 자주 밖에 나가는 거 아니냐? 아, 그러면 도대체 나라 살림은 누가 하니? 뭐 이러면서 그것도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 데이케어 센터 이런 데 나가시는데 거기 네네.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윤 대통령 해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렇구나. 네. 어르신들의 관심사는 또 그쪽에 예, 근데 가시구나. 국빈 방문을 하면 예. 그 초청하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렇죠. 거의 다 대부분 다 지금 국빈 방문을 영국 가도록 곧. 되어 있죠. 네. 곧 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지금까지는 국빈 방문은 없었죠. 미국 갔다 미국. 왔죠. 예, 맞습니다. 예. 캠프 데이비드. 데이비드, 예. 예. 그 전에 캠프 데이비드 가기 전에. 그 전에는 예, 롱롱 없었죠. 타임하고 노래 부르셨던 그때가 국빈 방문 아니었나? 그때가 국빈 방문이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때가. 근데 그 전에 뭐 처음에 나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닌 게 더 많았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 곧 영국 방문이 국빈 방문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신기록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예.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양자회담 기록.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현수막 되게 홍보하는 많이 거니까. 봤어요. 현수막이 예. 그거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광화문에 갔더니. 예. 그 대통령실 워딩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10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뭐 이렇게. 근데 그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한 사람이 예. 또 익명으로 인터뷰해서 예. 그런 기네스북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사과까지 기네스북은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는데 현수막에 지난 100년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써 있다니까요. 이거 당협위원장이랑 국회의원들이 했죠. 대통령실에서 한 건 아니고. 그런가요? 저는 97년도서부터 정치권에 있었는데 예. 항상 가면은 가족분들이 물어봤는데 예. 이번엔 제가 인상을 빡 쓰고 있으니까 어. 안 물어보고 그냥 다 와 아시안 게임 와 금메달 땄다. 제가 그쪽으로 유도를 쫙 했습니다. 표정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축구나 네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기 보면서 네. 제가 먼저 환호하고 정치 얘기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는 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그 아시안 게임 얘기만 하면 되지 뭘 정치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번에 제가 쭉 스크린을 했더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은 우리 지지자들은 이 항의를 하는 게 왜 이재명 못 집어넣냐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못 집어넣냐고 막 화를 내셨다고. 제가 그날 얘기했었잖아요. 언제지? 예. 지난주 수요일 날 와서 예.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 당 안에도 네네. 예, 격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요? 어때요? 당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 후배들 당협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력한 지지층에서는 아니 왜 못 집어넣냐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아니, 기소도 있고 재판도 있고 하니까 법정 구속도 있다. 그렇게 좀 안심을 시켰다라고 하던데 예, 예. 정치 얘기는 어쨌든 내일까지는 안 하시고 그냥 저기 아시안 게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축구 이겼습니다. 아, 오늘 또 배드민턴 보셔야죠. 예. 배드민턴. 탁구도 아니, 근데 있고요. 예.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이 하도 이렇게 나와서 차고 넘친다라고 했으니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생각보다 이게 뭐야? 이제 이런 판단이 너무 많으신 거죠. 당 내부에. 알고 보니 헛방이네. 예, 뭐 이런. 이게 아니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명을 영웅으로 만들려다가 이게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 영웅으로 만들려다가 오히려 이재명만 살았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했어요. 이 한동훈 장관 대권 가도 내지는 그렇죠. 뭐 가깝게는 총선 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민주당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이제 국정감사 때 그냥 상당한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럴 것 같아요. 음. 차고 넘치는 증거 얘기해봐. 자범이라며? 뭐가 자범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 중대범죄자라고 다시 말은 그렇죠. 바꾸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장관들 이런 사람들 제대로 검증 안 하고 추천을 한 이유가 뭐냐? 인사 검증한 자료 내놔봐라. 그리고 인사검증 이것도 그렇죠. 문제네요. 그게 제일 네, 문제죠. 사실. 그런 것들 쭉 이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을 제대로 해낸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꼼꼼히 따져보겠죠. 그런 다음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신중하게 좀 검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가 된다면 정말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발이 묶인다. 그냥 꽉꽉 묶여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장관을 손위에 올려놓고 완전 꽃놀이패예요. 뭐를 하더라도 뭘 검토하더라도. 그래서 참 한동훈 장관이 난처해졌다. 민주당은 그럼 한동훈 장관 진짜 탄핵한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한동훈 장관 초기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다 끝내서 문제 없도록 한다. 그래서 민정수석실 없애고 뭐 이런 거 한 욕은 거다. 제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이랬어요.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책임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이제 이번 정기국회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킬 거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리고 뭐 그럼 해임 건의하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은 세모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탄핵이나 해임 건의와 관련해서. 근데 탄핵이나 해임 건의 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너무 많아요. 누가 병호표 네.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 하여튼 인데 제가 지금 벌써 말씀드리면 안 될 것 아 같고. 그래요? 예, 근데 진짜로 검토를 하고 있나 보네요. 예, 많이 검토를 하고 뭐가 있고 있을까? 번호표가 필요할걸요? 아 그런 정도로요? 예, 예. 그래서 이야.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안이 준비 중인데 한동훈 장관은 뭐 그런 탄핵이나 이렇게 아마 촌스럽게 안 할 겁니다. 예. 근데 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네. 장관을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 시켜놓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보강수사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지위를 누가 하겠냐고요. 그리고 아, 원래 이원석 총장이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법상. 아니 그렇게 믿으시냐고요. 아니, 법상 그렇다. 법률가로서. 그리고 이제 라임 형식적 옵티머 법논리라도 좀 맞춰서 얘기를 좀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가지고도 민주당 의원들 조사 계속 더 할 것 같고 네. 또한 돈봉투 사건 더 여러 가지 조사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좀 묶어두는 효과도 있겠죠. 저는 그건 다 이원석 총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법상 그렇다. 아이고, 눈은 전혀 또 안 믿는 것 거짓을 얘기하고 같은데. 계시는데. 아니, 전 법률가로서 법상 그렇다. 법률가로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심하죠, 얘기했잖아요. 진짜. 근데 이거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여기는 저희가 없다. 국회의원에 이게 방어할 수 있는 국회에서 발언하는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요거는 그 측면에서 법리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정당 행위냐 안 하냐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진행자로서 하시죠. 네. 네. 이거 법률가로서 하지 말고. 네. 정당 행위냐 하여튼 뭐 아니냐. 탄핵, 색출 막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 상당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리더십을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용적 리더십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다 쳐내고 탄핵하고 색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그 추석 연휴 중이지만 상당한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지 아닐지에 대한 것은
수요일 날 열리는 최고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돼. 네, 논의가 어쨌든 번호표를 상당히, 받아야 될 수도 예. 있다. 예. 탄핵과 해임의 번호표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한동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까지 민주당이 취재가 됐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힘자랑을 하면요 또 역풍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할 거예요. 아마 뭐 자, 탄핵,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민주당이 색출 당분간 뭐 이 원래 정기국회가 야당의 시간이기도 그럼 하고 그렇죠. 청문회가 5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내일 모레입니다. 청문회. 네. 여기에 유인촌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네, 있고 같은 날. 그다음에 표결 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표결이 표결. 6일 날 있고 예. 하면 이 청문회 정부 있고 여당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완벽하게 상실해 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상실했다. 싶어요. 예. 그러니까 주도권 완전히 뺏겼어요. 주도권이 있었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용산 있고 주도권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결정적인 게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두 네네. 자리 숫자 이상으로 지게 되면은요 완전히 그로기 상태까지 몰릴 거예요. 음. 그리고 국감 때 이제 윤석열 정권 1년 평가할 거 아니에요. 전 상임위에서. 네네. 그러면은 언론상에 뭐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계속 야당에서는 보도자료 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장식 뉴스하이키에서도 오늘은 어느 원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뭡니까 하면서 계속 윤석열 정권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말까지 계속돼요. 그건 뭐 언론과 야당의 기본적인 역할이기 네.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을 상실하는 이벤트만 쭉 있는데 예. 그것을 좀 만회하고자 사법, 또, 검찰권, 또. 이재명 당대표 불구속 기소, 뭐 그거 야당 당연하겠죠. 의원들 하겠죠. 기소, 네. 그다음 체포 동의안 또 제출 체포동의안. 이런 식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전의 없어요. 계기는 그거밖에 정치적으로는 없고 검찰권. 검찰이 반전의 맞아요. 계기를 마련할 수밖에 그거밖에 없다. 없어요. 민주당은 뭐 예상을 하고 있나요? 상수로 보고 있어요, 이런 거? 그렇죠. 상수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제가 국회의원들 이렇게 몇 명 통화를 해보니까 네. 추석 민심 투어 본인들도 하고 왔잖아요. 네네, 지역에 그렇죠. 가서 하고 왔는데 대체로 국민들은 경제가 너무 힘들다. 힘들어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농민들 소득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대체로 체감 정도가 코로나 막 왔을 때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아이고, 거예요. 심지어. 예. 그래서 조건 없는 민생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안 할 거다. 안 받을 거다. 당연히 안 받고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좀 어떻게 하면은 경제 활성화를 이룰지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가 25년 만에 일본한테 경제 성장률이 뒤처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표들을 쭉 보면 외교도 경제도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 안에서만 입씨름을 하다가 그동안에는 뭐 이런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뭐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이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도 이 기조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경고 사이렌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를 안 바꾼다라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정책 비전이라든가 국정 운영 능력에서는 민주당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정책 수단을 선거에 이용하는 정도로만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 지지율인데 네. 적극적인 지지층을 분열 없이 최대한 이념 투쟁으로 결집시켜가지고 대오를 끌어모은 다음에 35에서 40을 유지하는 작전으로 해서 내년 총선을 돌파한다.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돌파하면 돌파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죽이기, 야당 고춧가루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뿌리기, 그다음에 문재인 전 정권 탄압하기, 뭐 이런 정도 말고는 수사 말고는 안 할 거 똑같은 아니냐. 얘기시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래 수사가 손에 쥔 카드가 가장 강력한 카드가 수사권이다. 검찰의 수사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당으로서는. 그러려면은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켰어야 되고 민주당 대다수의 의원들 체포동의안 이런 것들 다 제출해가지고 다 그냥
영장 실질 심사 가서 구속시켜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야 민주당 정말 문제가 많은 집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첫 단추가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네. 오늘 강서구청장 네,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 좀 해보죠.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측하고 예. 국민의힘 측하고 양쪽의 선대본부장들 취재를 했어요. 네네. 국민의힘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우 상임 선대본부장님이신데 무슨 네. 얘기를 하냐면 예. 이준우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협위원장님이신가 보다. 예. 뭐 선대본부장, 상임 선대본부장이라고 본부장, 이제, 위원장 말고. 위원장 예, 예. 아니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 기각이 변곡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대전은요 예전에 박근혜 네, 대통령이 네, 네, 그 말 네. 했던 것처럼 강서는요 이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예,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이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교훈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찾아가고 그래서 중도층 안에서 상당한 흔들림이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역효과가 올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강서 방문이 예정된 걸로 알고 있대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확인을 안 해줘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대표가 아마 11일 선거 전에 가기는 할 텐데 강서에 언제 갈지 모른다. 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온다라고 보고 온다면 화제는 되겠으나 표심을 흔들 만큼의 그런 큰 효과는 없을 거다. 본인들은 역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기각도 역효과, 네, 이재명이 와도 역효과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근데 민주당 당원이라고 민주당이다 뭐 본인이 이렇게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신 했대요. 분이 뭐 우산으로 김태호 뭐, 예,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했다. 폭행을 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입건이 됐다고 하고 또 한 네. 건은 이제 후보 본인이 지하철역에서 선전전을 하는데 또 한 분이 이제 그 와서 또 막 그 선거운동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또 고발이 됐대요. 그래서 네. 본인들은 과격한 개혁의 딸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예,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서 누군가 와서 한 대만 더 때려줘라.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국민의힘 작전 제대로 짜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작전 짤 수가 없어요. 구도 자체가 되게 어렵고 네. 출마의 명분조차 되게 좀 없어 보였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요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짜가지고 이기기에는 불가능하고 힘들다. 결국에는 물량 공세하고 있잖아요. 그냥 대규모로 그냥 중진 의원들 다 투입하고 의원들 다 투입하는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로 민심을 좀 돌리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요. 국민의힘은 한 자리 숫자로 지는 것이 목표.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지는 것은 큰일.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민주당은 투표에 대한 판별 분석을 아직 못 끝냈는데 네. 어찌됐든 투표율에 따라서 예, 투표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어쨌든 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율이 이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별 의미 없고 자기 편으로 얼마나 투표장에 가게 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투표율이 좀 낮고 조직화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에요. 근데 저도 97년부터 하여튼 그 선거를 많이 좀 다녀봤는데 조직 선거는 한계가 많아요. 결국에는 선거는요 분노 투표고 바람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 이 시점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선거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본인이 분노하고 있고 화난 것들을 조용히 가가지고 투표장에 가서 표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추석 때 뭐 직접적으로 정치 얘기는 안 했지만 주위에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상당히 지금 민심은 좀 격앙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사전 투표가 금요일, 토요일 그렇죠. 이번 주 금토가 사전 그리고 투표인데요. 본선거가 10월 11일. 11일인데 예, 평일이라서. 예.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에 얼마나 많이 이제 시민들이 나오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통상의 재보선 선거는 25% 안팎 투표율이.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보다는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 그것은 35%? 예, 그러니까 뭐 40%인데 뭐
그걸 맞출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7.5%. 여기 레이스 갑니까? 근데 하여튼 근데 그 양측 모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네. 누가 더 얼마나 투표장으로 그 지지자들을 끌어낼 수 있느냐. 끌어내는 이 원동력이 힘이 있냐 이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요. 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 세대가 고르게 특히 30, 40, 50 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줘야 자기네들한테는 그러면은 이제 승산이 금요일, 있다. 토요일 사전 투표율에서 승부가 그렇죠. 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0대하고 60대 이상만 소구력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돌려보면 그래서 20대하고 그 60대 이상 그러니까 양측을 나눠서 그 청년층하고 장년층을 나눠서 선거운동 캠페인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누가 선거운동하죠? 국민의힘에서? 뭐 이준석 대표는 안 장해찬. 하는 것 같아요. 장해찬. 아 예. 가가지고 열심히 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야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김기현 당대표가 간다고 해가지고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재명 당대표가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진두지휘 하는 모습 보이는 것 그것이 과연 뭐 더 득표차에 더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될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두 분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은 그냥 뒤로 빠져주시는 게 선거 전략상 옳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간에 근데 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최근에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된 게는 40억 애교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이게 애교일까요? 수수료.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런 박원순, 박오안 이 1,000억 낭비했는데 민주당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받아쳤거든요.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그 원도심하고 신도심을 좀 마곡 신도심하고 뭐 화곡 등등 해가지고 원도심 사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오겠다. 뭐 이런 홍보 캠페인을 많이 해서 상당히 좀 먹히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로 전혀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그 요새 이제 명절 끝나자마자 바로 식당이 그 굉장히 많대요.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대요. 네네. 식당마다. 네. 그래서 가보면 이제 거길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 상당 부분들이 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에 대한 이 여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감. 국민의힘 그렇지. 쪽에서. 아니요, 네. 아니요.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 수치보다 바닥 네네. 민심은 훨씬 더 안 좋다. 여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꾸 외면하거나 괜찮다라고 자기 최면 걸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대로 좀 민심을 읽는 그러한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굳이 40억 애교 발언을 가지고 공방을 이어가는 게 국민의힘한테 애교를 못 봐주겠습니다. 그 말은. 아니 에이, 그리고 뭐 참나. 대통령과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본인들이 예뻐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따올 수 있어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발언하는데 그게 네. 사실은 부적절하죠. 지금까지 장성철, 장윤성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